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3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트넘이 두 골을 먼저 넣고도 상대방에게 세 골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진짜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점 장면을 좀 분석해보고, 그리고 제가 BBC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팀 혹시 손흥민 없이 더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경기 토트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이 두 골을 넣고 세 골을 실점하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패배인데, 토트넘이 두 골 먼저 넣고서 2점 차 이상으로 뭔가 승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진 경우가 단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6경기 중에 두 골 이상 이제 앞서 나가고 있던 경기 기준입니다. 159승 그리고 5무 그다음에 2패를 기록한 건데, 2023년 맨체스터 시티에게 두 골을 먼저 넣고 네 골을 내리먹힌 그때 이후로 토트넘이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토트넘 역사상 단 두 번밖에 없는 패배를 여러분들께서 목격하고 계신 거죠.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데일리 스포츠라는 곳에서는 total failure, 완전 토트넘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set a historic anti-record. 그러니까 야, 기록은 기록인데 부정적인 기록이죠. 안티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안 좋은 족적을 남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하는지 자신이 토트넘에 있었던 시간을 통틀어서 최악의 패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isappointing, 굉장히 실망스럽다. Frustrated and absolutely gutted with that. 이게 다 실망스럽다는 표현의 베리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토트넘에 있었던 이래로 최악의 패배를 겪고 있고, 특히 후반전은 unacceptable,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어떤 수준에는 근처에도 못 간 그런 경기였다. 아주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여기서 자리 깔고 누워야지 이러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무 터프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축구건 인생이건 결국에는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너무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실점 장면을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뭐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고 시작하긴 합니다만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을 고칠 방법은 결국에는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e lost all our duels. 우리가 공을 가지고 경합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졌고, 그런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전략을 쓸 수가 없다. 우리는 경쟁력이 없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Not competitive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선수들이 이제 A매치 대회를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매치 경기들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거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제가 미리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메디슨도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뭔가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그 부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도 어쨌건 좋은 선수들이고 좋은 팀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뭔가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뭔가 긴장을 풀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가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을 나중에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메디슨도 경기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 거를 느꼈는데 대처가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한 토트넘 팬은 자신이 60년 동안 토트넘 팬이었는데 최근 축구를 보면은 트로피를 곧 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그리고 오늘 경기의 문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있었습니다. 평점을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브레넨 존슨, 솔랑케, 베르너, 메디슨 등은 이제 7점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그러니까 로메로를 제외한 포로, 반더벤, 우두기 같은 선수들은 6점대 평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매겨진 소파스코어의 평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점을 매겼더라면은 저는 더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도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점을 살펴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토트넘에게 진짜 나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약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이 실점 장면 직전에 아쉬운 점 하나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은 존슨이 토트넘의 리드를 3점 차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존슨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따라가가지고 몸싸움을 한 후에 슈팅을 했는데 떴죠. 이게 떠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슈팅 방법 자체가 잘못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니어 포스트에서 골키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골키퍼 얼굴 쪽으로 강하게 차가지고 넣어버리는 게 상대방 키퍼가 반응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죠. 이 정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떠버렸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인 건데 존슨이 좋은 기회를 가졌던 건 맞고 굉장히 쫓아오던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골을 더 못 넣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첫 번째 실점하는 부분 크로스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 상황에서 두 명의 선수가 이 공을 걷어내기 위해서 몸을 뻗습니다. 첫 번째는 반더벤 근데 안 닿았고 두 번째는 우독인데 이게 반더벤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공을 가려서 그랬던 건지 이 우도기의 이 관점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공을 통과해서 우도기에게 왔는데 우도기가 이걸 차려고 하는 게 이 발에 안 맞고 우도기의 하체에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아주 먹기 좋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그 상대 선수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차놓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그런 공을 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우도기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실점이 됐고 두 번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우도기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도기가 살짝 밀어준 골이 됐습니다. 자, 미토마가 굉장히 좋은 감각적인 패스를 밀어 넣었고 이 공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는 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우도기가 이 상대 선수를 막겠다고 약간 밉니다. 미는데 요 앞에 반더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밀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상대방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조치이거나 수비를 하려는 어떤 필사적인 몸부림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 이후에 오히려 반더벤과 상대방 선수 사이에 거리가 좀 생깁니다. 우도기가 살짝 밀면서 생긴 어떤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에게 비수와도 같은 두 번째 슈팅을 꽂아 넣습니다. 동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고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동점을 넘어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찾은 순간이죠. 이 상황에서도 우도기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반더벤도 물론 잘 막으려고 했지만 우두기가 굳이 그 뒤에서 밀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밀어서 생긴 이 공간으로 인해서 각도가 생겨버렸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망 끝에다가 꽂아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도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토트넘이 결국에는 역전을 당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직전에 루터가 이제 공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3명의 토트넘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토트넘은 무조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것도 맞겠지만 수비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도기의 다리 사이로 이 공이 들어가 버리면서 아주 위험한 구역으로 이제 공이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본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어쨌건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 벤탄쿠르가 이제 빠르게 이 공간을 막으려고 했지만 슬라이드 태클까지 해가면서 이 공을 결국에는 띄워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두 명의 센터백이 중간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이 중간으로 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 3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데니 웰백이죠. 웰백이 그래서 이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단 한 명의 선수만 요 공이 중간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토대로 웰백은 이 공을 찍어 누르면서 아주 강력한 헤딩 슈팅을 하면서 비카리오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합에서 진 게 문제였다.
사실상 우도기가 다 관여되어 있는 이 세 번의 경합에서 다 문제가 생긴 것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데스티니 우도기는 그래서 6.7점이라는 절망적인 평점을 받았지만 제가 오늘 생각할 때는 너무 6.7점도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도기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후반 막판에 우도기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골키퍼 정면 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냐? 그렇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수비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 했냐? 뭐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 올바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어떤 집중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없이 토트넘이 더 나은가? 이 질문도 아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토트넘에게는 안 좋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공격진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브래넌 존슨이 6경기 6골을 넣었고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28경기 동안 2골을 넣었는데 이제는 3경기 2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다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짐을 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브래넌 존슨에 대해서는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모두가 이제 브래넌 존슨을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 저도 브래넌 존슨이 너무 정교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최근 이 토트넘이 모든 대회를 통틀어가지고 6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은 선수가 브래넌 존슨이 처음이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이제 2019년 1월에 이런 기록을 한번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래넌 존슨의 움직임 그리고 결국에는 스트라이커 골 넣는 어떤 공격수가 드디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조금 더 자신의 그리고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이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 상대방은 또 손흥민 선수를 집요하게 막으면은 토트넘이 또 할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잠정적으로 이제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최근 몇 경기를 못 뛰었는데 그게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진은 자신의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솔랑키도 너무 잘했고요. 연계도 너무 잘했고 베르너가 여전히 이제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곧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조급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마무리하는 그런 베르너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기는 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기보다는 수비진 특히 이제 우도기 쪽에서의 어떤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 토트넘에게 역전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이 2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는 단 2번의 경기가 이번에 터진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트넘의 성적이 최악입니다. 7경기인데 승점 10점. 경기 수와 승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토트넘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은 08-09 시즌 토트넘이 7경기에 승점이 2점밖에 없었던 최악의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스타트를 기록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그러면은 아스톤 빌라 뒤에 6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을 토트넘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특히 너무나 유리했던 고점에 있었는데 그 지점을 날려버리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리그는 길고 그리고 경기가 뭐 38경기인데 뭐 7경기밖에 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리그 초반에 토트넘에 쏟아지고 있는 어떤 비판들 특히 수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대방 감독도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약간의 어떤 경기 조율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젊은 93년생 감독
브라이튼의 감독이 굉장히 어린 감독이기는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확한 외신 소식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